이번에는 우리가 별도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도로 만든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 쪽으로 전달해서 UI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핸들러를 썼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스레드 안에도 핸들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만약에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핸들러를 통하면 어차피 q 방식이니까 순차적으로 전달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이고 잘 처리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스레드라고 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다가 핸들러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 스레드의 핸들러가 돼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차이는 루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루퍼라고 하는 게 이 핸들러와 같이 동작을 하면서 자, 핸들러 쪽으로 보내준 메시지 객체를 얘가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루퍼라고 하는 게 메인 스레드 같으면 내부에서 이미 루퍼를 실행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별도로 스레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직접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자, myprogress2라고 하는 거에 그냥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myprogress2에다 그냥 집어넣을까요? 자, 다시 열어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냥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 프로그레스 바의 처리가 끝난 경우 있겠죠? 그죠? 여기 가보시면 자, break라고 해서 자, 끝나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while문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UI를 업데이트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스레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른 스레드 쪽으로 한번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완료 관련된 스레드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좀 복잡하게 보일까요? 책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를 하나 또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자, 클래스 자, completion 스레드라고 해서 완료됐을 때 그 완료 정보를 처리할 스레드를 하나 만들겠다. extens라고 하고요. 스레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뭔가 처리가 되겠죠. completion thread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자, 이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안에서 루퍼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루퍼 점 해보면 prepa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루퍼 점 루프라고 하는 거를 돌려놓으면 이 스레드가 계속 대기 상태로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안에서 이제 핸들러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핸들러. 그래서 자, completion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completion 핸들러가 이 안에 있으면 딴 데서 이거를 참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completion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정의해서 전달하도록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자, 이 안에서 하나 생성을 하고 나서 자, 이쪽 핸들러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프로세스 여기 뭐죠? completion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를 하나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여기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자, completion thread라고 하는 거 안에 completion handler라고 하는 거를 new handler라고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mpletion thread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만들고 자, 여기에 자,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ompletion thread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 있으니까 completion thread completion handler post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이쪽 핸들러 쪽으로 이 핸들러를 통해서 이 스레드 쪽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접근할 변수를 바깥에다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메인 액티비티 쪽에.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자, 완료 메시지 같은 거를 하나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비워놓죠. 그 다음에 저 메시지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여기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에 OK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코드는 이 스레드 안에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OK라고 하는 글자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 정보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메인 스레드 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OK라고 하는 거를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로그로 한번 찍어봅니다. 로그.d라고 하고요. 자, 이게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로그를 구분할 구분자를 주고요. 자, 메시지 설정된 게 msg라고 하는 변수 안에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자, 뭐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레드 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전달하는 거를 포스트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 안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 코드 자체가 실행되는 게 이 스레드 안에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책에 보시면 자, 스레드 쪽으로 전달했다가 다시 메인 스레드에서 받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눌러보죠. 자, 5초 후에 시작이 돼서 자, 100까지 전부 다 진행되고 나면 이게 별도의 completion thread라고 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그걸 로그에 찍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스레드 쪽으로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완료되는 시점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메시지 OK라고 하죠. 자, 이 메시지 OK라고 로그가 찍힌 거는 자, 여기 있는 completion thread 안에서 찍은 거고요. completion thread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기 있는 progress thread에서 completion thread 쪽으로 전달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딱 들으면 뭐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스레드 쪽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연해서 실행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레드라고 하는 쪽으로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그때 핸들러라고 하는 게 스레드 내부에서 메인 스레드뿐만 아니라 스레드 내부에서 정의가 되면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루퍼라고 하는 게 자,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에이싱크 태스크로 넘어갈 텐데요. 이 에이싱크 태스크는요, 실제 앱에서도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됩니다. 왜 이게 자주 사용이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스레드를 쓸 때 핸들러가 왜 나온 거예요? 주로 이제 UI를 접근할 때 메인 스레드를 접근하려고 하니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겨서 쓴 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코드가 좀 복잡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자,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싱크 태스크는요, 우리가 자,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긴 하는데 이 스레드 안에서 UI를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와 그렇지 않은 스레드를 같은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콜백 메소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를 하나 실행을 했을 때 그 스레드 안에서 자, 백그라운드에서 그 스레드 안에서 실행되는 것과 어떤 다른 메소드에서는 UI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거 안에서 UI를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는 좀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걸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거를 개념을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 에이싱크 태스크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스레드가 동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이 콜백 함수는요, 자, do in background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UI 접근할 수 있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I를 접근하기 위한 건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러면 async task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변수는 자, 스레드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UI에서 실행될 수 있는 코드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부에서 핸들러를 처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자, async 태스크를 하나의 독립된 클래스로 해서 그 안에서 자, 스레드로 처리해야 되는 코드와 UI 접근하는 코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를 만드는 자, 그런 기능을 이 async 태스크를 이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기능 한번 만들어 볼게요.